30년을 일한 강정숙 씨의 통장에서 퇴직금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입금된 지 단 3분 만에 말이지요. 강정숙 씨는 그날 은행 창구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정상 거래라는 말만 되풀이되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찾기 위해 정숙 씨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정숙 씨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정숙 씨는 올해 58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인쇄소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격리였습니다. 매일 숫자를 다루며 회사의 돈을 관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통장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을 앓은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는 모두 정숙 씨의 월급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숙 씨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25에 결혼했고 30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작은 커피숍을 하나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 이름도 미리 지어 놓았었지요. 하지만 그 꿈은 남편이 쓰러지면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나빠졌고 결국 혼자 걷기 어려운 몸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을 씻기고 아침을 차려주고 회사로 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의 물리치료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정숙 씨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퇴직금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약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지방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퇴직하는 날이 왔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2024년 12월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30년 동안 앉았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장은 악수를 청하며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퇴직 서류가 든 봉투를 품에 안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정숙 씨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퇴직금이 잘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숙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퇴직금은 오늘 오전 9시 3분에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입금된 지 3분 후인 9시 6분에 전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체 금액 3천만 원. 수취인은 투자 컨설팅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런 회사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이체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이지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정상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런 이체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억울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지점장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숙 씨는 1시간 넘게 은행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겨울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일한 대가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치료비도 작은 방도 이제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끝이 없었습니다. 계단 앞에서 정숙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숙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퇴직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남편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렇게 처음으로 두려움과 책임 사이에서 갈라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후 정숙 씨의 휴대폰에는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정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정상거래.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했을까요? 정숙 씨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남편이 아플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은행 직원이 도와줘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훔쳐간 걸까요? 하지만 정숙 씨는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 퇴직금 사기라고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숙 씨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정숙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은행도 회사도 누구도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조심하지 못했을까요? 왜 미리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정숙 씨는 자책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컴퓨터를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괴로워할 것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할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평소처럼 남편을 씻기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정숙 씨가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웃으며 밥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저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의 치료비는 계속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숙 씨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이미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경찰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숙 씨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58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청소, 식당 설거지, 택배 분류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정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 씨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 정숙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 씨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정숙 씨 맞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 찾고 싶으면 조용히 움직여. 내일 오후 2시. 혼자 나와. 경찰 데려오면 끝이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정숙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퇴직금을 훔쳐간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이미 돈은 가져갔는데 말이지요. 아마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정숙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정숙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움직일 것인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을 씻기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정숙 씨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밥을 먹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씻기고 방에 눕힌 후 정숙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파출소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정숙 씨는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경찰관이 보였습니다. 들어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찰 데려오면 끝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남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걸까요? 정숙 씨는 남편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숙 씨는 파출소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정숙 씨는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숙 씨는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매대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는 작은 즉석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편의점을 나와서 정숙 씨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반대편에 있는 김성태 씨의 집이었습니다. 성태 씨는 정숙 씨와 같은 인쇄소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10년 전에 퇴사했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성태 씨는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정숙 씨는 성태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을 해도 될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성태 씨가 나왔습니다. 55살의 성태 씨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세요? 정숙 씨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성태 씨는 정숙 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태 씨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정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태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성태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혼자 가면 위험해요. 정숙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해결해 줄 것도 아니에요. 증거가 없으면 수사도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정숙 씨는 성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태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태 씨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물은 포기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성태 씨는 정숙 씨의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기능을 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통화할 때도 녹음할 수 있고 만날 때도 녹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 성태 씨는 위치 공유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정숙 씨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성태 씨가 말했습니다. 누나, 내일 가실 때 제가 멀리서 따라갈게요. 보이지 않게 있을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정숙 씨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성태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나가 30년 일하신 돈인데 이렇게 당하면 안 되죠.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숙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무엇을 요구할까요? 정숙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정숙 씨와는 달랐습니다. 정숙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정숙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재운 후 정숙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녹음 기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태 씨가 알려준 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위치 공유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정숙 씨는 내일 입고 갈 옷을 골랐습니다. 편한 운동화를 신기로 했습니다. 혹시 뛰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방도 가벼운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내일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정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숙 씨는 30년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싸워야 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정숙 씨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날 밤 정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는 30년을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정숙 씨는 그들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태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 씨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게는 잠깐 다녀오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남편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제 그 번호였습니다. 정숙 씨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역 뒤쪽 폐업한 물류창고로 와. 혼자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성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소와 시간을 알렸습니다. 성태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정숙 씨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일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의 치료비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의 보증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뒤쪽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자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폐업한 물류창고였습니다. 정숙 씨는 멈춰섰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공기에는 쇠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정숙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전화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더 젊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40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왔네.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돈 어디 있어요?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이미 굴리고 있지. 찾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 정숙 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숙 씨를 또 속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근속 증명서였습니다. 퇴직 증서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것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일한 기록이에요. 당신들이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에요. 남자는 다가왔습니다. 위협하듯 정숙 씨 가까이 섰습니다. 말 잘하네. 근데 그 말로 돈이 나오나? 젊은 남자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를 둘러쌌습니다. 정숙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택배차가 창고 앞에 섰습니다.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남자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성태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 부른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40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출입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택배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성태 씨가 차 문을 잠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중인 화면을 남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들 도망쳐도 끝이에요. 난 이제 숨지 않아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정숙 씨는 자신이 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던 정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40 남자가 욕을 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연문을 찾아 뛰어갔습니다. 작은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2 남자는 그리로 도망쳤습니다. 성태 씨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정숙 씨는 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성태 씨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습니다. 정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성태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서 가요. 녹음 파일 있으니까 수사할 수 있을 거예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바깥은 밝았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숙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형사였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 일, 새벽 전화, 창고에서의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형사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서 작성해야 합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정숙 씨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성태 씨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습니다. 진술서를 다 쓰고 나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정숙 씨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성태 씨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성태 씨가 말했습니다. 누나,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성태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성태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성태 씨도 웃었습니다. 누나가 용기 낸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늦었네. 어디 갔었어? 정숙 씨는 잠깐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정숙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평온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평온을 지키겠다고 말이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당신. 정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남편은 곧 잠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올 거야. 나 우리 살릴 거야. 남편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괜찮았습니다. 이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늘 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가 확보한 녹음 파일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빼앗긴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혹은 무서워서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가 용기 내주셔서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30년을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괜찮았습니다. 정숙 씨는 이미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내겠다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거래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형사도 이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을 노린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형사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에게도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 씨는 경찰서 회의실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숙 씨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한 퇴직금이 사라졌습니다. 은행은 정상 거래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숙 씨의 신고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정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62살의 박미선 씨였습니다.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줘서 우리도 신고할 수 있었어요. 정숙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미선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신고도 못했어요.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 씨도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이 바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잘못한 건 속은 사람이 아니라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을 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 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전화와 창고에서의 일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2달 후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들을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녹음한 목소리와 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조직을 찾아냈습니다. 총 6명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범인들이 이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숙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미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서 박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지역 상담센터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해주고 신고 절차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박미선 씨가 정숙 씨를 추천했습니다. 정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 씨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만큼 이 일을 잘할 사람이 없어요. 정숙 씨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최은주 씨였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최은주 센터장은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보람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남편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외로 찬성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어야지. 나는 괜찮아. 정숙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컴퓨터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상담 전화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퇴직금 사기를 당한 사람이 오면 공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보 같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자는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쳤습니다. 정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격리로 일했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상담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요양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 말은 주문 같았습니다. 정숙 씨를 지켜주는 주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절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감사했습니다. 돈을 받는 날 정숙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1년 전 퇴직금이 사라진 그 은행이었습니다. 같은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통장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던 자신을 말이지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돈의 일부를 남편 치료비로 썼습니다. 일부는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상담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센터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돈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센터장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지방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곧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괜찮아. 일도 하고 있고 아빠도 잘 계시고. 아들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상담센터에서 1년을 일했습니다. 센터장이 정규직을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요양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습니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숙 씨는 옆에서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잘한 거예요. 남편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냈다고 말이지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정숙 씨가 퇴직금을 잃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는 상담센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괜찮았습니다. 정숙 씨는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내겠다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